아주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송두율은. 근대가 모든 것을 하나로 규격화하는 것에 반해서 주체 철학은 거기에 저항하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탈근제력 철학 체계다. 이런 거를 한국과 독일과 전 세계에서 퍼뜨린 자가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본보기로 처단을 함으로써 악용하는 사례를 잘랐어야 돼요. 근데 송두율을 풀어줌으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상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미국 국적자라고 마음껏 돌아다니죠. 최재형, 문재인 정부 때 풀어줬습니다. 이만큼 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례와 판결은요, 하나의 어떤 행동 증거 틀을 마련하거든요. 이게 무죄가 되면 이걸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유죄를 선고하면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국적만 한국인이 아니면은 간첩 행위를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흉에는 노무현이 있습니다.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간첩들 봐주라는 거예요. 북한 마음껏 가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친중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당연히 노무현입니다. 모택동과 등소평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는가?清华 대학 연설 중에서 등소평과 모택동을 치하하면서 두 분은 시대를 나눠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아마도 한 번에 하기 벅차서 서로 나눠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은 중국의 모든 걸 넘겼습니다. 사드 계밀 넘기고 태양광 이권을 넘기고 원전을 파괴하고 중국이 해달라는 거 산불 사드 배치 안 하고 다 해준 거예요. 원전을 위해서 필요한 중수를 중국한테 헐값에 또 넘겼죠. 그 모든 굴종적인 사상에는 당연히 반국가적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은 왜 이런 걸까요?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과 산업적 이익을 왜 이렇게 헐값에다 넘기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애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때까지 만든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유산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털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좋은 나라인데 좀 나눠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폐기 처벌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만이 최고다. 민주화만이 절대선이다. 이런 정치 악습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역사를 권력을 통해서 점령을 하는 전략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라든가 제주진상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김대중이가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노무현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여순반란이라든지 광주사건이라든지 제주사산 사건을 기존의 모든 판례들을 다 뒤집어버려 대법원에서도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되면서 이거를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정권 차원에서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제주 4.3에서 그냥 민주화 운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으로 통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증오를 하니 북한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게 김대중이고 노무현입니다. 만약 개발한다 하더라도 선제 공격용이 아니다. 방어용이다. 문재인도 똑같은 얘기하죠. 남북 연락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 욕을 들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 한 청년을 끼고 들어와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북한이 미국을 인질로 잡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아도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북한의 셰시에 김정은이 셰시할 겁니다. 노무현은 진심으로 남북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NLL은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줄고 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이다.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NLL을 사실상 김정일한테 양보를 했던 게 노무현입니다. 핵무장도 용인했던 게 노무현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이런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책 추천드리자면은 반일 종족의 역사내란 신간이죠, 그죠? 여기에 김대중의 역사내란 행위가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가 미국에 망명 가서 쓴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는 책에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내란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준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거는 김대중이가 심고 노무현이 키운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러한 세력의 완선형을 꿈꾸고 있습니다. 비리가 들키면 모른다, 잡아뗀다, 검찰 탓을 한다. 반국가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민노총과 한총련과 하나가 되어서 정면 돌파하여 대한민국 세력을 아작낼 요량으로 달려든다. 네 번째, 역사를 점령한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내란을 획책을 한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김대중 시절부터 국정원이 적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대공 수사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사유화된 조직으로 전락됐습니다. 당시에 통일부 장관은 박지원이었습니다. 그 박지원은 문재인 때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노벨상 받기 위해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김기삼 씨의 책에 다 남겨 있습니다. 국정원의 요원들을 보내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 정황. 대북 선거를 했습니다. 야, 현대 돈 내놔. 대범하게 자행합니다. 그 종몽원 회장은 2003년에 자수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수법을 누가 쓰냐면은 이재명이 가는 거예요. 당시에 현대는 왜 그러면은 대북 송금을 했는가? 북한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의 파트너인 쌍방울은 그러면 대북 송금
자금을 왜 들어갔는가? 북한으로부터 예외적인 대북 사업권을 받겠다. 그 약속받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정치예요 이게 지금. 그 김대중은 왜 그랬는가? 노벨상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재명은 왜 그랬어요? 종북 세력 사이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정치 문화가 몇십 년간 뿌리가 안 뽑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인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초는 노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주 4.3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폭동이 항쟁이 됩니다. 그 항쟁을 찍어 누른 세력은 적폐 세력이 됩니다. 그 노무현은 북한한테 다 퍼줘도 남는 장사다. 돈을 퍼줍니다. 그렇게 퍼줘도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걸 보면서 노무현은 노달로 돌파하고 문재인은 문달로 돌파하고 이재명은 개달로 돌파합니다. 이런 건 놔두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다 넘어갑니다. 사실상 송두율 교수가 간첩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줬습니다. 그거를 보고 최재형이가 신나서 돌아다닙니다. 이재명이 되면은 최재형 같은 자들이 한 1000명, 10,000명이 싹 다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사실상 대한민국 적화가 끝났다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들을 집어삼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은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현대제철처럼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갈 겁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사라지고 안보는 팔아넘겨지고 문재인이 추진하던 가스관 프로젝트 철도가 더 화끈하게 추진되면서 한 총련이 바통을 이어받고 경기 동부연합이 그걸 이어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에너지는 석탄, 석유, 히토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의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에너지 인질극을 벌일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이미 중국한테 다 땅 따먹히고 있습니다. 비아디, 전기자동차, 배터리 음극재, 텔레비전, 기타 자동차 부품, 철강, 부동산 싹 다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만이 이 반세기 동안 진행된 전방위적인 반국가 세력의 내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뜨거운 소스가 많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강 상태가 됐지만 이 반세기 동안 진행된 반국가 세력의 내란 준동을 긴 호흡 내에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때지만 막아서게 되면은 반국가 세력이 지금 스스로 내란의 올가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그런 거를 전 국민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줄탄핵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과 헌법과 사법부가 용기를 내서 마지막까지 싸운다면은 이자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